LG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를 한 달 동안 실사용을 해봤어요. 설치 방법부터 출수되는 용량, 내온수 온도는 물론이고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아쉬운 점들까지 솔직하게 담았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전자에서도 정수기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LG전자에서 퓨리케어라는 브랜드명으로 직수정수기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정수기 시장에서 급부상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출시한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 정수기하고 다른 거는 바로 설치 장소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싱크대 위에 있는 공간을 차지했는데 이 제품은 싱크대 아래에 설치한다고 해서 언더싱크 혹은 빌트인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한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고요. 이 LG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정수기 시장의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수조에 미리 정수된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 저수조 방식하고 따로 수조가 없이 바로바로 물을 정수하는 직수 타입으로 나뉘었죠. 저수조 방식은 물을 미리 받아놓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압이 약한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뜨거운 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싸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수 방식은 물을 미리 담아두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정수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결하고 부피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예쁜 제품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고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을 미리 받아놓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나오려면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이 나오는 속도가 수압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개인이 관리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수압이 약해서 직수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집이 아니라면 국내 가정용 기준으로는 직수 방식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 지금은 저수조 방식보다 직수 방식이 국내 시장에서 훨씬 더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는 지금 저수조 방식을 대폭 줄이고 직수 방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도 바로 그 직수 타입의 정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점에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싱크대 위 공간보다 싱크대 아래에 있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언더싱크 혹은 빌트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크대 아래에 설치하는 이런 빌트인 방식, 이런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방식은 설치만 가능하다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설치만 가능하다면?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설치부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수기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크게 두 개가 필요해요. 물이 나오고 정수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이 상단 본체 말고도요, 실제적으로 정수가 이루어질 본체가 놓여있는 이 싱크대 아래에 있는 하부장 공간도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매니저님이 오셔서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넣을 수 있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을 꺼내서 쉽게 볼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딱 제품만 넣을 공간만 확보하기보다는 통풍이 좀 잘 돼야 냉수와 온수의 온도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뒤로 1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이건 언더싱크가 아니라 직수 정수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수압이 약한 집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물이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수압이 적당히 약하면 따로 펌프를 설치하면 설치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수압이 진짜 약하면 펌프를 설치해도 설치가 할 수 없으니까 집에 수압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개인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기사님 무료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원래 싱크대 위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때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사 갈 때 꾹 뚫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사 갈 때 LG 서비스 센터에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구멍을 막을 수 있는 홀캡을 제공해 줍니다. 이걸 단순히 올려놓는 게 아니라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이걸 조여주면 깔끔하게 구멍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빌트인 방식의 정수기는 일반 정수기보다는 설치와 제거 방법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를 할 때 따로 LG전자 기사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하부장 문을 닫으면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하부장에 있는 정수기 본체는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싱크대 위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소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기에서 소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수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써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정수기가 단순히 정수만 하게 되면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 소음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냉수와 온수를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냉수를 만들 때는 냉장고 소리가 나고요, 온수를 만들 땐 커피포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정수기에서 물을 차갑게 만들려면 내부에 있는 냉각수를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컴프레서라는 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찬물은 눌렀을 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냉각수는 찬물을 틀 때만 냉각수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냉각수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컴프레서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30분에 한 번, 한 5분 정도 웅 하는 소리가 나는 게 바로 그 소리예요. 그리고 온수를 만들 때 소리는 훨씬 더 커요. 커피포트 소리 크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온수를 사용할 때만 순간적으로 가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수를 사용할 때에만 소리가 납니다. 근데 하부장에 놓고 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처럼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각수를 만들 때 돌아가는 컴프레서 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품의 기본 기능을 좀 살펴보자면 출수구는 크게 두 개예요. 요 위에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곳이고요. 요 아래에는 클린 세척수라고 전기분해된 물을 이용해 가지고 세균을 살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상단에 있는 출수구의 회전 각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고요. 180도죠. 하단에 있는 출수구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클린 세척수는 과일이나 채소, 식기용품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마셨을 때 인체에 무해하긴 하지만 음용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할 때 사용한 후에는 위에 있는 음용수로 재세척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여기 음용수는 터치하면 작동이 되는 터치식인데 밑에 있는 클린 세척수 버튼은 터치하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는 스위치 방식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보통 고무장갑을 끼거나 손에 물이 묻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잘 작동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일부러 스위치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물의 양은 보통 한 컵이라고 얘기하는 120ml하고 라면 한 봉지 끓일 때 최적화되어 있는 500ml, 물병이나 냄비에 넣기 좋은 1000ml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가끔은 120ml하고 500ml 사이에 250ml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제가 500ml를 설정하고 실제로 그만큼 딱 나온지 확인을 하려고 여기다가 물을 받아봤거든요. 정확히 500ml 딱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압하고 관련 없이 내부에 물이 얼마만큼 흘러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유량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라면 끓일 때 500ml 딱 맞춰서 끓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의 양이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이용하면 라면을 더 빨리 끓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온수는 냉수만큼 빠르게 나올 수는 없는데요. 이제 온수와 냉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직수 정수기의 단점 중 하나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 수압에 따라 저수조 방식에 비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간적으로 물을 가열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는 온수 같은 경우에는 직수정수기의 특징상 냉수나 정수보다 물이 나오는 속도는 더 느립니다. 그리고 온수가 나오려면 물이 나오는 그 통로를 순간적으로 가열해가지고 이 온도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진 않고 몇 초 있다가 물이 나오고 그때 소음도 조금 발생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물을 뜨겁게 하는 방식보다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이 방식이 전기요금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냉수의 경우에는 온도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면 한 이 정도로 나오고요. 온수의 경우에는 40도, 75도, 85도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왜 온도를 이렇게 나눴을까요? 40도는 따뜻한 물이 마시고 싶을 때 바로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온도고요. 이유식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도는요, 차를 마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커피나 스프 같은 경우에는 이 85도가 딱 적당한 온도예요. 왜 100도가 안 되냐? 아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컵라면은 100도에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상식을 말씀드릴게요. 정수기에서 100도를 지원하게 되면요, 물이 100도에서 끓다 보니까 수증기가 많이 생길 거고요, 소음이 더 크게 날 거고요, 전기요금도 많이 발생하고 화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수기에서는, 특히 직수 정수기에서는 대부분 100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최고 온도가 85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85도라고 하는 이 온도도 한 5도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이 정도가 나오네요. 한 5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정상 범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직수 방식의 정수기가 저수조가 없어가지고 오염으로부터 좀 자유롭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공기가 닿는 곳이라면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이 출수구에서는 오염 관리가 필요해요. LG전자에서는 여기 UV 나노 안심 살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는 출수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직접 눌러가지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눌러주지 않아도 1시간마다 한 번씩 살균 기능이 작동하니까 출수구 관리는 더러울 때 따로 씻어주거나 이 UV 나노 살균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오염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LG전자에서는 매년 이 직수관 교체를 무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정수 필터가 훌륭해도 필터된 깨끗한 물이 관을 흘러가면서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준다는 것은 되게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오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김에 필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수기도 결국 여기 있는 수돗물을 정수해가지고 쓰는 거라 우리가 사 먹는 생수하고 다르게 수돗물 냄새나 맛이 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돗물하고 정수기에서 나온 물하고 냄새하고 맛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정수된 물이 훨씬 더 맛있어요. 단순히 이물질을 걸러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정수기에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외에도 냄새와 맛을 개선할 수 있는 포스트 카본 필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하고는 맛과 냄새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필터도 교체 주기라는 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정수기에 사용되는 필터 교체 주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물을 많이 사용하느냐가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퓨르케어 듀얼 정수기에 적용된 필터 중에 가장 자주 교체해줘야 되는 필터는 프리카본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에 10리터 사용 시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리터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10리터를 하루 만에 쓰기는 쉽지 않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퓨르케어 듀얼 정수기는 제품을 렌탈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구입해서 케어 서비스 가입을 따로 하거나 이렇게 결국 관리를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따로 매니저님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교체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필터 수명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여기 탑재된 기능 하나를 말씀드리면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여기 있는 파란색 불이 주황색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 시점을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넘게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실사용 후기는요, 설치 조건은 일반 정수기에 비해서 까다롭지만 그 조건만 만족하면 정말 만족도 높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비용만 따졌을 때는 결코 생수를 사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저렴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 제품은 퓨르케어 정수기 라인 중에서도 최고급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은 결코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정수기를 안 쓰다가 한번 써보니까 확실히 정수기를 쓰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물 사러 갈 필요 없다는 그런 편의성뿐만 아니라 싱크대 위에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원래는 2리터 생수통을 적을 땐 6개, 많으면 한 12개까지 어디 쌓아놨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공간까지 절약이 되니까 진짜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게다가 생수통은 다 먹고 나면 빈 생수통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자주 분리수거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수거를 더 자주 하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생수를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 걸 깜빡하면 냉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차가운 물도 없다고 와이프한테 막 잔소리 듣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삶의 질이 정말 돈으로 행복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높이가 낮은 컵도 이렇게 밑에다 놔두고 쓸 수 있게끔 디자인 되었고 높이가 높은 컵도 따로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가 낮은 컵으로 물을 받을 때 이 높이 차이로 인해서 물이 좀 튄다는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었고요. 물론 그러면 이렇게 들고 받으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120ml와 500ml 사이에 중간에 250ml 정도 지원하지 않는 건 좀 아쉬웠지만 적응하다 보니까 그냥 받고 나서 한 번 더 누르면 돼서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니까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